네, 신부체험TV의 강재춘 원장입니다. 저희 채널은 신부온도 최적화를 통해서 인류의 질병을 대체하자라는 모토로 저희 채널을 개설했습니다. 신부온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강좌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. 신부온도 최적화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발가락 물집,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에 엄지발가락 마디 부분이라고 하네요. 그 부분에 조그맣게 물집이 잡혔다라는 겁니다. 계속 누르다가 흠집이 났는데 물은 안 나오고 피가 나오네요. 어떻게 해야 하죠? 라는 겁니다. 질문은 단순한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? 세균과 바이러스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? 아닙니다. 저는 어디까지나 세포 열 에너지학적인 관점, 인체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모든 질병을 바라보고 있는데요.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왜 발가락 사이에 수포가 생겼을까라는 겁니다. 바로 그것은 많이 걸어 다니게 되면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마찰열이 생깁니다. 그 마찰열에 의해서 피부 온도는 쉽게 올라갈 수 있고요. 특히 여름철에는 더 고온 다습해서 신발을 또 신다 보면은 그 발가락 사이에 피부 온도는 더더욱 올라갑니다. 자, 그럴 때는 응력은 더 강해지겠죠?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더 세지게 되죠. 바로 그때 융기성의, 돌출성의, 정식성의 조직의 변형이 찾아올 수 있다. 그 중에 하나가 그 병변 부위에 혈청이 발생했을 경우 수포가 생겼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수포를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피부에 자극을 적게 줘야 되겠죠? 되도록이면은 많이 걷기보다는 좀 실내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쪽으로 조금 해주시고요.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이 실내도 공간이 차가우면 안 됩니다. 그러면 오히려 더 모공은 다치고 열이 쏠린 곳으로의 열 쏠림은 더 심해집니다. 그럼 수포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군데 생길 수 있습니다. 왜 여러 군데 생길까요? 열 에너지는 중첩 교차되는 현상이 생기죠. 우리가 도로에 자동차가 어느 한쪽으로 많이 이렇게 달리게 되면 병목 현상이 생기듯이 내 인체에서도 열 에너지가 어느 한쪽으로 많이 생기면 병목 현상, 열 에너지가 중첩 교차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. 열 에너지가 중첩 교차될 때 그 부위의 온도는 더더욱 올라가게 되고 응력은 더 강해지니까 여러 군데에 염증성 병변이 생길 수 있다. 수포뿐만 아니라 농푸도 생길 수 있고요. 결절, 종기, 종양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. 내가 내원했을 때는 수포가 됐는데 치료 과정 중에 농포가 되고 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자,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. 큰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다가 조그마한 종기가 좀 더 커졌다라는 겁니다. 당연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. 왜? 심부 온도를 그 낮추는 환경에서 살 경우 또 어떤 약물이든 어떤 환경이든 먹거리든 간에 심부 온도를 낮추게 되면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. 아무리 치료를 잘 한다 하더라도 심부 온도를 낮추는 것은 환경과 여건에 환자분들이 접해질 경우에 있어서는 질병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. 아무리 대학병원인들 소용없습니다. 물리학은 절대로 어느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. 모든 생명체한테 다 적용되는 게 물리 법칙인 거죠. 체질도 필요 없습니다. 물리 법칙에는. 제가 이 누누이 강조하지만 저희 채널에 있어서는 체질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. 바로 열 에너지는 체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. 자, 수포가 왜 발생했는지, 왜 발가락에 물집이 생겼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. 자, 치료 방법은 간단한 거죠. 심부 온도는 올리고 피부 온도는 낮추고 모공은 열어줘야 됩니다. 모공이 열릴 때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의 수포의 증상들은 완화될 수 있습니다. 왜? 그쪽으로 열이 안 쏠리니까. 그쪽에 피부 온도가
안 올라가니까 오히려 높아졌던 피부 온도는 내려가니까 열이 골고루 분산되면서 수포는 치료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특히 여름철에 선풍기 에어컨 조심해야 되겠죠? 찬 음식 조심하셔야 되겠죠? 너무 낮이 입거나 반팔 반바지로 생활하는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. 어떤 형태로든 몸을 따뜻하게 모공은 열어줘야 되고 피부 온도는 낮춰줘야 된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. 자,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. 자, 오늘도 가려움증에 관한 내용입니다. 자, 한 5일 정도 된 듯한데요. 활동할 때는 모르겠는데 꼭 자려고 하면 몸이 간지럽다라는 겁니다. 이불을 덮고 잔 이불 속에서 뭔가 무는 것 같아요 라는 겁니다. 뭐가 벌레가 있다라는 의미죠. 뭔가 찌르는 듯한 통증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속에서 벌레에 기어가는 듯해요. 가려워서 살짝 긁으면 꼭 모기에 물린 것처럼 자국이 나더라고요. 자, 어떤 사람은 뭐 빈대라든지 뭐 하루살이 어떤 곤충들에 의해서 뭐 물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. 하지만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. 오매에 의해서도 가려움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. 하지만 대부분은 내 몸속에서 열 에너지가 중첩 교차되는 과정 속에서 응력이 강해지고 그 응력이 강력할 때 우리가 찌르는 듯한 통증, 모기에 물리는 듯한 통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. 뭔가 벌레 기어가는 듯한 느낌들은 열 에너지가 어느 한쪽으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쏠리는 과정 속에서 뭔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어떻게 세균과 바이러스가 그러면 몸에서 기어다니면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자, 얼마 전 솜이불을 꺼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. 뭐 옴 같은 경우 어떤 곤충들이 서식할 때 내 피부에 자극을 줄 때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. 하지만 그러면은 그럴 경우라면 솔직히 저는 종종 그럽니다. 내 피부에 에프킬러를 뿌리라고요. 그러면 다 죽겠죠. 그러면 가려움증도 사라져야 될 겁니다. 하지만 에프킬러를 뿌린다고 가려움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. 곤충들, 벌레들이 죽었는데도 왜 가려움증이 사라지지 않죠? 바로 모공이 안 열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. 모공은 왜 닫혔죠?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모공은 왜 닫혔냐고요? 바로 신본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. 자, 지금도 자다가 몸이 가려워서 잠을 못 이루고 질문 남기네요.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. 왜 저녁에 더 가려움증이 생긴단 말이죠? 저녁에 더 곤충이 더 벌레가 더 활동이 왕성합니까? 그렇지 않습니다. 저녁이 되면 신본도는 더 내려가게 되겠죠. 신본도가 내려가면 모공은 더 다치게 되고 내 몸에서의 열 에너지 방출은 더 어려워지겠죠. 그때 가려움증은 더 심해진다라는 겁니다. 자, 이해를 위한 핵심 포인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. 자, 가려움증 저녁에 왜 더 심해지느냐라는 겁니다. 저녁에. 왜 그러죠? 신본도가 저녁에 더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죠. 낮이 되면 신본도는 올라가죠. 여성들의 배란기가 되면 신본도가 올라가서 가려움증은 줄어들고요. 생리 전후가 되면 가려움증은 더 심해집니다. 자, 벌레에 기어가는 듯한 느낌은 왜 생긴다고 말씀드렸죠? 자, 열 에너지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과정 속에서 뭔가 온도가 올라가고 그때 뭔가 자극이 주어질 수 있다. 응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때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긁은 후 발정 및 색소 침착이 된다. 자, 이건 당연하죠. 자, 긁게 되면은 그 부위에 마찰열이 생기죠. 마찰열에 의해서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가니까 피부는 붉어지고 발적, 래시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. 색소 침착은 피부 온도가 올라간 이후에 좀 내려가게 되겠죠. 자, 온도가 내려가면 피부색이 붉어졌다가 까무잡잡하게 된다. 장작이 탈 때는 붓지만 타고 나면 검게 되죠. 수치되죠. 바로 그 현상과 같은 몸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. 자, 이렇게 설명하니까 모든 정상들의 궁금증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?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명료하게 설명하시는 분들 많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다. 오로지 세포 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서 질병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쉽게 설명드릴 수도 있고
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. 자,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질문을 통해서 그 궁금증을 공유해 봤습니다.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됩니다. 건강해야 할 때만이 내 사업이 번창하고 학생들은 더 공부도 잘 되는 겁니다. 자꾸 신본도가 내려가게 되면 모공은 더 다치고요. 열은 자꾸 구멍이 많은 상체 쪽으로 열이 쏠리면 머리에 열을 받게 됩니다. 자, 머리에 열을 받는 순간 기억력이 떨어지게 됩니다. 노인분들은 어두침침하게 되고요. 시력이 떨어집니다. 왜? 눈 쪽으로 열이 쏠리니까. 눈 쪽으로 백내장이라든지 찌꺼기가 많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. 시력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 학생들은 기억력도 떨어지고 성적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종종 부모님들이 학생들 데리고 오는데 보약 좀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신부온도를 올려주고 피부온도를 내려주고 모공을 열어주는 그런 보약을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. 다른 한의원과의 보약도 차별화된 상태에서 저는 처방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